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김창협의 한시 산민, 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눈이 내리는 산골, 아주 깊은 산골이죠. 여기 초라한 집이 있고요. 부부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를 줍니까? 실제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또 외롭기도 할 거고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자, 이들이 힘든 산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에 사는 사람의 아픔,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신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죠. 뒤에 본문 해설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창엽의 산민 해설입니다. 나그네 산속 집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느냐는 물음에 먹고 살려면 저물도록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웃 하나 없는 산속, 호랑이 무서워 나물도 제대로 뜯기 어려운 곳을 떠나 평지에 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벼슬아치가 두려워서 못 간답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당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수능 무슨 노트 해가 많이 보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의 실패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국어는 원리 이해, 본문 중심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외진 산골의 인가를 배경으로 하여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한시이다. 이웃도 없이 외로움과 가난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수탈을 일삼는 무서운 고을 관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들에 대한 동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작사는 숙종 때의 문신으로 양반이면서도 백성의 현실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고 관념적인 가치, 조선전기 시조죠. 현실의 삶의 문제가 아닌 충효열, 자연의 참만을 예찬하던 양반시가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한시 중에 또 정약용의 작품들이 많죠. 산촌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 탐관오리들을 비판하는 김창엽의 한시 산민 해설입니다. 자, 한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부인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바깥으로는 어디 계시오? 아침에 전기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 뜯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가련할 손, 이곳이 뭐가 좋다고 척박한 도매산골 산단 말인가. 편안할사 저넘어 평지생활, 가고파도 고을관리 너무 무서워. 자,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한시 정약용의 겨녀탄도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겨녀탄, 정약용의 한시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길 빕니다. 자, 이 시를 알면은 당연히 김창엽 시인의 산민도 알게 될 겁니다. 자, 한시 원문은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 것 아시죠? 자, 이 시는 상황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산 속에서 어떤 집을 찾았는데 그 집 부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화자는 말 타고 여행 중인 나그네입니다.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초가집 안, 산속에 있는 집이니까 가난한 산민의 집이겠죠. 나그네에 위하여 밥상 내온다. 사실은 이 산속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밥상을 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부인의 인정이 보입니다. 그죠? 옛날의 인심이 느껴집니다. 옛날에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들은 굶어도 손님을 위해서는 밥그릇을 내었죠. 자, 산골 부인의 인정 있는 모습이고요. 바깥으로는 어디 계시오? 산속 집을 찾은 나그네의 물음입니다. 산속에 여자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아침에 전기 들고 산에 갔다오. 자,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네요. 아침에 전기 들고 산에 갔는데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했다. 산밭은 너무나 갈기가 어려워. 자, 일찍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죠. 해가 저물도록, 아침에 나가서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인의 대답인데요. 아침에서 저녁까지 일해도 살기 힘든 산골의 삶입니다. 이 시는 대화 형식으로 산촌의, 즉 산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산골의 고달픈 삶이고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상황이죠. 관련성은 사고무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방을 돌아볼 고자입니다. 돌아봐도 친한 이가 없다. 즉 사방을 둘러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 개와 닭들 비탈에서 스성되노라. 자, 개와 닭들도 뭐 마당에서 있는 게 아니고 비탈에서 스성되고 있죠. 사람은 없고 개와 닭들만 있다. 근데 이 분위기가 뭐 여러분들 애완견하고 같이 노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쓸쓸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생활의 외로움이 드러납니다.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많아. 자, 이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죠. 호랑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있겠죠. 뜯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자, 콩나무 잎도 제대로 뜯을 수 없는 산속의 어려운 삶을 보여줍니다. 자, 산골 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 가련할 손, 이것이 뭐가 좋다고, 불쌍하구나, 가엾고 불쌍하구나. 그 영탄법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죠. 불쌍하게 연민을 느끼는 거죠. 척박한 도매산골 산단 말인가. 이것이 뭐가 좋다고 도매산골, 척박한 곳이죠. 어려운 곳, 평지와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산단 말인가? 이렇게 물으니까요. 편안할사 저 너머 평지의 생활. 평지는 도매산골과 대조되는 공간이죠. 자, 평지 생활이 편안한 건 알지만 가고파도 고을 관리가 너무 무서워 못 간다. 산민의 마음이 고을 관리가 무서워 못 간다. 그만큼 당시의 현실이 어려웠다는 뜻이죠. 고을 관리는 비판의 대상인데요. 관리들의 횡포가 무서워 편안한 평지로 못 나간다. 이런 뜻이죠. 자, 평지에 살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관리들의 횡포, 가렴 주고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재산을 빼앗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성은 또 가정명호도 앞에서 봤죠.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자, 산민도 평지로 가고 싶지만 관리들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이야기고요. 관리들의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관례는 한시죠. 한시는 정령시고 이 시는 오원배율입니다. 절구는 사행으로 되어 있고 율시는 발행으로 되어 있고 배율은 12행 이상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현실 고발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비판적입니다. 주제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횡포 비판, 백성들의 힘겨운 삶과 관리들의 횡포입니다.
자, 특징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관리들, 바로 지배층이죠. 횡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고발하고 있고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 어린 시선이 드러납니다. 대화의 내용을 활용하여 초점이 되는 인물의 삶을 형상화했습니다. 바로 산민의 삶, 특히 안악내의 삶이죠. 서리법과 영탄법으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대조법을 사용하여 산골 생활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산골 생활의 어려움과 평지 생활의 어려움은, 산골 생활은 고달프고 외로운 생활이고 또 산짐승의 위협을 받고 있죠. 평지 생활은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이 어렵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것인데요. 표현상의 특징 파악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에서 과거의 일을 환기하며 내용을 펼치고 있다. 이렇지는 않죠. 현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으로 여러 사람의 심리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나그네의 시선으로 산골 사람들, 특히 안악내의 심리를 드러내고, 심리가 아니죠. 나그네의 시선으로 나그네의 심리를 형성하고 있고요. 공간적 배경의 속성에 기대어 시적 상황 속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말은 어렵죠. 아니죠. 대화의 내용을 활용하여 초점이 되는 인물들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 바로 그렇죠. 나그네와 부인이 주고받은 말을 통해 부인의 남편은 하루 종일 산속에서 밭을 일구는 일을 하고 있고, 부부는 이웃도 없는 도매 산골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고요. 이런 방식은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시선을 전개하고 있다. 관계없죠? 자,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요약해서 정리해둔 것 외우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 부탁하고요.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 꼭 한번 읽어보기를 빌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것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에 답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기를 부탁하고요. 자, 오늘 김창협의 산민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